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가 선생님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와구치 마모루라고 하는 놈이다. 친일파 강인국이 우리의 두 번째 타겟이다. 대한독립 만세 해봅시다. 대한독립 만세. 자, 지금 보셨던 영화 암살. 자,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이 영웅담을 다뤘던 영화죠. 영화에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한 카메오로 잠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실존했던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김원봉입니다. 조승우 씨가 연기를 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그에 대해서 약산 김원봉에 대해서 정부가 훈장을 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도원 의원님께 먼저 그 김원봉, 물론 조승우하고 인물은 굉장히 다르게 생겼지만은 그 역사의 그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에 앞서서 그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고 김원봉을 얘기하는 게 조금 그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독립유공자를 얘기할 때는 그 독립이라는 게 첫째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둘째는 그 북한과 중국, 그러니까 중공이죠, 러시아의 그 공산주의의 그 공격을 이겨내면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두 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할 때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해방 이후에 좌익 활동을 따지는 거죠. 김원봉 선생은 지금 그 화면에도 나오지만 항일운동 때는 정말 열혈 그 투사였습니다. 의열단장까지 단장하면서 무장투쟁을 하고 그 심지어는 김구 선생보다 더 현상금이 높았다고 하니까요. 김원봉 선생이 그 항일 무장투쟁하고 독립운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 김원봉 선생이 47년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감사원장이나 이제 검찰총장에 해당할 텐데 그 국가검열상을 하고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노동상을 하고 이제 제1기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대위원이고 아마 부의장까지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 부의장 정도가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6.25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 역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장준하 선생이 여러 번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난파 간첩을 그 교육하는데도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제에서 해방하는 데 역할을 했지만 대한민국 수립, 특히 6.25 전쟁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에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당연히 서훈이 안 됐었던 거고 지금 이제 보훈처가 서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 김원봉, 약산 김원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훈장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처음 나온 거,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국가보훈처 자문기구를 통해서였는데요. 그 전에도 영화가 나왔을 때 최진봉 교수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영화 암살을 보고 난 다음에 뭔가 술 한 잔 바치고 훈장을 달아드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졌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저 영화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이 많이 알려졌죠. 일반인에게도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지는 않았어요. 역사학자들이나 아니면 저분에 대해서 그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몰랐었는데 저 영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아마 문재인 이제 당시의 대표께서도 저 영화를 보고서 이제 김원봉 선생의 활약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으신 것 같아요. 뭐 그건 그거고 그럼 이분을 과연 독립훈장을 추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독립훈장을 추수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진 처장은 물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역사학자들마다 약간 의견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북한의 뭐 동조해서 북한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북한에서 결국은 남북 통일이죠, 결국.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북한에게 숙청당한 분이고 또 북한에 넘어간 것도 결국은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독립된 이후에도 친일파들이 결국 득세하면서 친일파들한테 모욕을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친북이 아니죠. 올북을 해서 거기서 함께 활동했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좀 이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의 활약이나 역할 부분이 정말 뭐 보수나 진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어떤 분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좀 연구한 다음에 네. 그걸 기초로 해서 이분을 성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한다고 하면 국민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영화를 근거로 해서 이제 그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 이런 보훈처의 답변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들 지금 최 교수님도 그렇고. 근데 그 영화 문제에 네.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만 좀 그 붙이고 싶은데 네. 그 영화 때문에 그 김원봉을 서운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2012년 그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네. 그 민족문제연구소였던가요? 거기서 그 백년 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진보 진영에서 그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공세적인 그 재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재해석.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거기에 맞서서 또 그 우파에서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거고요. 또 그런 같은 연장선상에서 밀정이나 뭐 암살이나 이런 영화가 나왔던 거고 그 2015년 그때부터 이미 그 진보 지식인 예술인 사이에서 여러 가지 그 역사를 재해석하고 그 역사적인 인물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그 김원봉 서훈을 네. 논의하는 보훈처 주최 원래 비공개로 했다가 공개된 그 세미나에 그 제목이 뭐냐면은 국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라는 그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는 헌법 정신을 바꾸는 건데 헌법을 굳이 또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결국 이게 이념과 체제의 문제거든요. 이념과 체제의 문제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거 뭐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한민족이죠. 거의 같은 DNA를 갖고 있고 그런데 네. 어떻게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 되고 경제 파탄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로 우뚝 섰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념과 체제의 차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일으켰고 북한은 공산주의, 세습 독재로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간단히 네. 뭐 우리나라의 뭐 정체성을 바꾸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는데 네. 그 사회주의 계열에 있던 분들 아니면 민족주의 계열에 있던 분들 우리 네. 뭐 여운형이라는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독립유공자 안 됐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이제 북한에 기여하거나 이런 분들이 는 안 되는데 네. 그 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기여 안 했더라도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이나 아니면 그거 있던 분들이 계속 누락돼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쨌든 독립운동가 맞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저도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네. 단순히 보훈처에서 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그런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꼭 정체성을 흔들어 왔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독립운동을 그 유공자들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왔고 사실 일부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그게 반영돼 왔고요. 자, 이런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 독립운동 계열인 부친을 뒀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에 굉장히 도발적인 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아버지 손용우 씨가 6번 정도 떨어지고 이번 정권 들어서 이제 신청한 결과 독립유공자 훈장을 받게 됐거든요.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된 과정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니까 니들 아버지 뭐하냐 굉장히 도발적인 메시지를 남겼다죠.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신 게 중요해요. 여기서. 김태원 변호사님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당시에 뭐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냐 아니냐, 소위 아주 쉽게 말씀드려요, 이분법적으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건 역사학자들이랑 그 보훈처 전문기관들이 할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닌데 네. 중요한 건 쟁점은 뭐냐. 당시에 어쨌든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서운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손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 보훈처에 압력을 놓고 특혜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손혜원 의원 아버지가 정말 무슨 간첩 활동을 했느냐 아니면 독립 활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한 평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야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는데라는 건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 이런 게 어딨어 이런 억지가 어딨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에 집중을 해야죠. 니들이 뭘 겨냥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이도원 의원님. 니들 아버지 할 때 니들 하면은 그 자기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보고 놀래가지고 제가 네. 사실은 댓글을 잘 안 보는데 한번 댓글을 봐봤더니 네. 어제 굉장히 그때 충격받았습니다. 댓글에 단 분들이 각자 자기 아버지들이 뭘 했는지 거기 썼어요. 난 굳이 그럴 그래요? 필요도 없는데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니들 아버지는 뭐 했냐? 그러니까 네, 우리 아버지 그분들이 뭐 했다. 말하자면 이렇게 니들 얘기를 아버지입니다. 하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한 발언이나 그 글 쓴 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아마 이번에는 아마 유감을 표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들이 사실은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뭐 야당 의원이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야당 의원, 동료 의원들의 그 아버지를 또 니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죠. 아까 이제 우리 김태원 변호사께서 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특혜를 받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본질적인 문제지만 저는 또 역시 그 부친 그 손영우 의원이 또 어떤 활동을 했느냐 그 네.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경찰 그 조사에 따르면은 1947년에 그러니까 45년에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에 가입했다. 네. 이거는 이제 경찰이 그 사실 조회를 한 거죠. 47년에 입북했다. 그리고 48년에 남파대 지하 공작했다. 6.25 당시에 북한 중앙정치국과 재접선 활동하고 남한에 잔류했다. 이거 성북경찰서에서 사실 조회한 거죠. 그리고 네. 49년에 보안법 위반 구류 2를 했다. 이런 이제 쭉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적은 뭐가 있냐면은 그 1940년대쯤 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폐간 반대했고 그다음에 언젠가 일제는 패망할 거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의 그 반일 활동은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기록들은 경찰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손혜원이 해명하는 거에 따르면은 이후에 또 국가를 위해서 한 그 일한 흔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다른 그 서훈 신청자들과 비교할 때 이번에 서훈이 그 대상으로 선정된 게 맞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검찰 수사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또 점검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진짜 그 40년 년도에 있었던 일은 사실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고 치지만 6번 떨어지고 이번에 7번째 되는 과정, 선정 과정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보훈처장이 이례적으로 손혜원 의원을 찾아갔었고요. 그 외에 보훈처의 국장도 다시 말해 또 보훈처 관계자가 2명, 가장 최고 책임자와 그다음에 담당 국장까지 손혜원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고 수사로까지 이어진 건데 국회에서 나왔을 당시 얘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선점의 기회를 준 거는 그러면 다른 선점이라고 아니 신청자들한테 왜 이런 사실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당 의원이고 이게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본인만 보훈처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 이전에 업무에 근간을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렇게 몰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 현근택 부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저렇게 독립유공자 선정을 처장이 직접 가서 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친절하게 했던 거는 맞잖아요, 과하게. 아마 그걸 떠나서요. 그전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엔 표진 처장님이 뭐 국회에 자주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보통은 얘기 다 듣고 그다음에 네. 얘기하면 되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이제 기준에서는 제가 보기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찾아가서 그다음에 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마치 이제 손혜원 의원이 뭐 규정을 바꾸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네. 이미 이제 그 전해부터 규정이 바뀐다는 게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미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고요. 근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럼
보훈처장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보훈처장이 찾아갔다보다는 뭐 손혜원 의원이 부탁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수사 결과 발표 봐야 되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개인적인 일이 국회의원에서 개인적인 일을 부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내가 이런 단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원실에 불러서 하는 건 제가 보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례적인 일이다. 자, 서울 남부지검에서 손혜원 의원 부친 상훈 이 논란에 대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보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뭐 그러던데요.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